예, 안녕하세요. 진도별 기출입니다. 96번 문제고요. 이제 이념으로 들어왔어요. 이념에 들어왔을 때 제일 큰 게 이제 철학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가치 개념.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고, 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 문제. 여기선 주로 뭐가 논의되냐면은, 그럼 뭐가 옳은데, 뭘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치 상대론과 절대론 얘기가 나와요. 절대 가치가 존재한다. 그지? 이게 이제 의무론이라든지 동의론, 법칙론 같은 것들, 롤스 같은 학자 대표적이고요. 그게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결과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 결과론이죠. 목적론이라고 그래요. 요게 공리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쾌락주의, 마르크스주의, 뭐 요런 게 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렇게 많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면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 가치와 수단 가치,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어쨌든 철학이 논의된다는 거는 가치가 들어온다는 건데, 가치를 행정학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던 건 신행정 논대거든요. 그래서 신행정학 때 이런 철학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1번은 거버넌스죠. 단독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협력 행위로, 거버넌스니까 맞는 말이고요. 행정은 당연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우리는 대리자잖아. 주인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라든지 국민 대표자인 정치가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국회 통제받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틀렸네요. 쉬운 문제였네. 능률성이니 책임성이니 행정학에서 다룬 가치는 대개 수단 가치야. 반면에 왜 수단 가치냐면 본질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죠. 능률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사회의 어떤 평등이니 자유니 형평이니 이걸 확보하는 게 목적인 거지 능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책임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능률성과 민주성 같은 것들이 되게 수단 가치가 되고 공익, 정의, 자유, 형평, 복지, 공정자, 평등복으로 많이 해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 가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률과 민주가 있는데 민주성도 수단 가치거든요. 근데 민주와 능률을 비교한다면은 민주가 좀 더 상위 가치가 되고 능률이 좀 더 하위 가치가 되겠죠.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 얘기가 나오네요. 공익도 마찬가지다. 가치 개념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때 논의돼요. 아까 봤던 철학이든 공익이든 전부 다 정치행정 이론론 때 논의되는 거고 정치행정 이론론이 돼버리면 재량이 되게 많아요. 법적 규정이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통제가 잘 안 되겠죠. 이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야. 윤리니 철학이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공익이라는 개념 가지고 공무원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익이라는 게 논의되었다는 건 행정 재량이 되게 많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 개념 가지고 여러분을 통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익이 뭐냐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과정설과 실체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담론 이론이 나와요. 원래 미국은 다원주의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주도하는 거고 사회 집단들이 서로 갈등과 균형을 갈등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균형이 된다는 거, 견제 균형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집단 간 타협의 산물이다. 이게 바로 과정설이야. 이러기 위해선 집단 간 어느 정도 평등이 유지돼야 돼요. 근데 60년대는 이미 8대2 사회란 말이야. 절대로 약자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약자이익까지 반영되어 있는 공익 개념이 등장해. 이게 바로 실체설 개념이에요. 근데 실체설은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국가나 엘리트가 이제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민주적이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게 뭐다? 담론 이론이에요. 단순한 다수결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 과정 속에서 찾아 만들어가는 거야. 이걸 행정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앞에서 봤던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이런 얘기예요.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벤담은 과정설 쪽이에요. 학자 정리할 때. 공리주의, 실체설과 과정설 구별할 때 쉬운 방법은 사회 전체가 주어가 돼가지고 사회 전체 이익이 존재한다. 실체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개인의 이익이 주어가 돼가지고 이게 모여가지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면 이건 과정설이야. 공리주의는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회 전체에 선언적 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개인의 이익을 하나하나 극대화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었다는 거야. 그럼 사회 이익이 극대화되었다는 건 거꾸로 본다면은 그 개개인의 이익이 하나하나 극대화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과정설적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개인의 효용이 하나하나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 파이가 커진 거예요. 사회 전체 효용이 있는 게 아니고. 됐지?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되었다면 공익이 향상되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요. 자, 목적론 맞아요. 선언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으면. 그치? 그래서 일반인과 범죄인은 분리하는 게 좋아요. 왜 일반인도 그럼 좋고 범죄인도 뭐 효용 떨어진 건 없기 때문에 전체 효용은 커진단 말이에요. 됐지? 근데 일반인과 범죄인을 섞어버린다면은 일반인의 효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범죄인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래버리면 사회효용 전체는 떨어질 거니까 나쁜 거죠. 여기 벤담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생각이지 합법성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1번은 쉽게 찾았을 텐데 2번이 뭐냐? 이게 바로 상대론 개념이야. 절대 가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너의 어떤 행동이 사회 전체 효용에 크게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목적론이다, 결과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만 틀렸습니다. 자, 공리주의를 자꾸 실체설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 교재에도 과정설로 들어와 있어요. 벤담은 과정설입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건데 행정학과 관련된 법은 대개 1조에 공익 같은 추상적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률성과 민주성이 있어요. 능률성을 추구하되 뭐 한다는 거야? 민주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공무원 헌장에는 여기는 뭐가 있다? 공익가치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전두환 81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개정이 돼요. 2006년도에. 네, 그때 이제 16년도인가요? 16년도에 개정이 되고 공익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헌장 할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 효율성이 능률성 개념은 들어와 있지 않아. 전문성은 있어도 효율성을 추구하자, 능률성을 추구하자 이런 개념은 없고요. 주로 민주성, 책임성, 뭐 참여니, 투명성이니 이런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헌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통령 훈령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까 봤던 담론 이론이야. 사익이 합이 아니라 담론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얻는 가치가 아니고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뭐다? 목적물이야. 틀렸죠? 사익의 부산물. 이건 틀린 개념이야, 이거는. 자, 4번도 틀렸죠? 실체설은 선언적 이익이 있는 거고 보다시피 개인들이라든지 집단, 조그마한 것들의 이익이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만들어진 건 과정설 개념이다.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아마 1번과 2번 놓고 많이 이제 힘들어 했을 겁니다. 이런 걸 꼼꼼하게 안 봤을 거니까 그래요. 또 행정학은 되게 능률성이 있고 민주성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성만 있는 것도 있어. 뭐 윤리법 같은 것들은 거기 능률성이 필요 없는 거니까 부패 방지법 같은 것들은 민주성만 있는 거지 능률성 개념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법들은 되게 능률성이 먼저고 민주성이 제약으로 들어와요.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1번 틀렸죠? 이런 집단 간, 개인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건 과정설이야. 틀렸고요. 플라톤과 루소가 들어왔죠. 제가 칸트와 롤스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는데 플라톤, 루소, 칸트, 롤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실체설 개념입니다.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설은 뭐냐면 이건 전체주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선언적 이익이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이익, 국가 이익이라든지 사회 전체 이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주의 요소가 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실체설은 공익이란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자유와 하고 북한이나 이런 사회주의 애들이 말한 자유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자유란 말이야. 그럼 이런 국가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겠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설은 왜 미국이 실체설이 들어왔냐면 비민주적인 더 이상 과정설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 이익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 들어왔던 겁니다. 약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치. 근데 그게 비민주란 비판을 받으니까 70년대부터는 담론 이론이 들어와요. 그게 우리한테는 90년대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은 실체설이에요. 과정설은 그냥 많은 이익이야. 내일도 바뀔 수 있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51대 49가 있다면 51이 그냥 공익인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또 다수결로 바뀐다면은 요 49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49가 공익인가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공익 개념은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요.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실체설에 의하면은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이거 맞았죠. 그렇지. 과정설은 공익은 사익 간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에 맞았어요. 그 다음 틀렸죠. 다원주의 민주주의는 뭐다? 과정설이야. 실체설이 아니고요. 개인주의, 현실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 전부 다 과정설 쪽이고요. 물론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들으면 얘기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말한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토, 루소는 실체설이죠. 다 맞았네. 뭐가 틀렸죠? 아, 디귿은 틀렸구나. 그래서 기역과 디귿, 리을이 맞죠? 답은 4번이네요. 아, 디귿이 틀렸으니까 3번이네요. 자, 그래서 또 나왔죠. 플라톤과 루소. 요 앞에 나왔던 게 다시 22년도 나왔잖아, 지금. 요 몇 년도? 17년도였네요. 요게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공익개념. 자, 공익개념에 이제 적극설이 있고 소극설이 있는데, 과정설이 소극설이에요. 왜 소극설일까? 일단 두 가지 의미야. 공익의 내용이 없어요. 선언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내용이 바뀔 수 있죠. 두 번째는 사회가 만드는 거야. 국가는 중립적 조종자밖에 안 돼. 심판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극설의 의미는 첫 번째, 자기만의 본연의 모습이 없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 중심적이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소극적이야. 반면에 적극설은 내용설이라고 그래요. 선언적 내용이 있는 거야. 누가 정한다? 국가라든지 엘리트가 찾아가는 거야. 이미 있는 것을요. 그런 의미의 적극설이에요. 근데 정부와 공무원이 소극적이니까 이건 과정설 찾으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답은 1번입니다. 반면에 2번이 좀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을 공익이다. 이래버리면 과정설이에요. 됐지? 근데 전체 이익이 이미 있죠. 요거 전체 이익이 있고 이걸 또 최대화할 수 있다는 거는 개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전체 이익이 있다는 거야, 지금. 개인의 이익을 합친 전체 이익이 공익이다. 과정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이익을 다시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전체 이익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 이때는 이건 실체설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말장난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그래서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굳이 이렇게 말장난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공부를 잘 하신 분이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수험생들이 말장난할 때 내는 표현이거든, 이거에. 그 다음에 정의, 공동선거 같은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실체설이죠. 특정인이나 특수이익이 아니라 보편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공익개념과 관련된 좋은 표현이 되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누가 옳다? 이거는 문제를 그래도 한번 지금 꽈놓은 거야. 왜? 과정설로 안 줬잖아, 지금. 그런 의미에는 좀 좋은 문제야. 과정설로 준 게 아니라 한번 꽈가지고 이게 과정설인가를 네가 이해해야 되고요. 거기 답을 찾아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놓고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론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 갈게요.